간격을 두고 두 번 맞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이 국내 첫 전문가 자문에서 허가에 필요한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그런데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서 방역 당국이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2분기에 백신 도입 일정이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약간의 도입 일정이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도입 일정이 차질이 있는 것과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일정이 차질이 연달아서 생기는 것과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접종 일정도 달라집니까? 우선 백신 접종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접종의 부족으로 인해서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번 달 31일이 아니라 4월 셋째 주로 한 3주 정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접종 시간이나 인원수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5월,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350만이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기로 되어 있고요. 7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 맞으실 화이자 백신이 조만간 도입이 될 예정이고 이번 24일과 31일 날 50만 명분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또 300만 명분은 순차적으로 2분기에 도입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분기에 64세 미만의 기저질환자라든지 교사분이나 사회 인력에서 맞게 되어 있던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주나 8주 간격을 두고 두 번 맞는 백신들인데 이번에 들어온다는 이제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된다니까 다른 건 다 두 번인데 이건 한 번에 된다.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다른 거랑 한 비교를 좀 해봐 주시죠. 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DNA를 가지고 세포로 침투하는 기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접종을 또 할 수가 있고 냉장 온도에서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1회 접종이 필요한 해외로 유학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수험생 같은 경우에 1회 접종으로 끝날 수가 있고요. 2주 접종 후 2주가 지나게 되면 예방률은 아스트라제네카 유사하게 67%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령층에서 좀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한동안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얀센에서 나타나는 이상 사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얀센도 아스트라제네카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입니다. 유사하게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이미 항체를 갖고 면역이 되어 있는 그런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층에서 조금 반응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경증 반응으로 근육통이나 발열, 두통 정도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약간 연령이 높은 층에서는 젊은 층보다 약간 그 부작용 자체가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얀센 백신이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백신 접종 속도는 더 날 것 같습니까? 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기 때문에 2회 접종보다는 시간상으로도 전략을 할 수 있고요. 예. 얀센 백신이 원래 600만 명분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선은 50만 명분 정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만일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수급이 된다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 열도 많이 나고 몸도 많이 쑤시고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역 당국은 백신 휴가를 시행해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의사나 소견서 없이 백신 접종했습니다 하고서 당사자가 신청만 하면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권고 수준으로 그치게 됐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백신 휴가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의료진들이 먼저 접종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 20대, 30대들이
아마도 면역 반응이 활발한 데다가 또 아데노바이러스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나서 한 평균 36시간 정도는 발열이 나거나 근육통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휴가를 주신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사업체별로는 사실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가능하면 오전에 접종을 하고 오후에 좀 일찍 퇴근을 하고 하루 정도 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주말을 기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접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접종을 1차 한 사람이 뭐 이제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면 확진자도 좀 살살 줄어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백신이 과연 이게 소용이 있는 걸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라든가 불안감도 돌게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백신 맞는다고 아무래도 마음을 놔서 그렇겠지,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 역시 후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어려운 게 있는 겁니까? 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해외에서도 보면 방역이 좀 느슨해지면서 도리어 그 한 달은 확진자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자체가 이 코로나는 독감이나 일반 백신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사계절 유행을 하면서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도 보시면 40%가 무증상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개인 방역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미국이나 칠레처럼 백신 접종이 20, 30% 이루어진 나라에서조차도 확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1.5%를 약간 넘은 중증 고령자 중심의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개인 방역을 잘 지켜야지만 올 상반기에 코로나의 확산세 없이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일부 수정 강화했습니다.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더 협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증가가 되면서 조금 그 방역 지침을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피로감이 누적이 됐었죠. 그래서 유흥업소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 전원이 명부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기존에 우리 4가지 수칙으로 알려진 것에 3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이런 다중이용시설 중에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하고는 음식을 섭취하실 수 없고요. 또 방역 당국자를 지정해서 방역을 관리하게 해주어야 되고, 또 가장 또 다른 요점은 우리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출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증상자를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예.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방법 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